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자료로 SAT를 공부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는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 그냥 학원 다니면 되는 걸까? 저는 사실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점수는 당연히 뭐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오르는 친구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다녀서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모든 친구가 오르는 건 아니야. 원하는 점수를 받은 친구가 많을까 아닌 친구가 많을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닌 친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점수, 그러니까 대부분 15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학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 튜터를 뭐 어떻게든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혼자서 하든 학원을 다니든 프라이빗 튜터를 받든 저는 이 질문, 어떤 자료로 SAT를 공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AT 뿐만이 아니지만 공부하는 자료에 대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슨 자료를 푸는지는 알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하나를, 물건을 산다고 쳐도 우리가 옷을 살 때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가격도 보고 입어보고 비교하고 해서 사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나 배운다고 쳐도 이 선생님이 어떤 코치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운동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치는지, 이런 거를 나에게 맞는, 무조건 비싸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 옷이 비싼데 나한테 안 맞아, 내 스타일도 아니야, 사이즈도 나한테 안 맞고 내가 원래 평소에 입던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도 내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떠나서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할 때는 고민을 하는데, 똑같이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닐 때는 고민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라니까, 여기가 좋다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 하는 느낌? 하지만 물건도 그런 나의 취향이 있고 스타일이 있듯이 SAT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SAT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나 커리큘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SAT는 현재 공부하면 좋은 자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냥 이 자료를 공부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좋은 자료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좋은 자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우리 어머님이 이거 보신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이거 했는지 꼭 물어보세요. Official Practice Test, 컬리지 보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만 검색을 하셔도 College Board Digital SAT Official Practice Test 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은 Full Length SAT Practice Paper Test Bundle 1 이라고 해서 총 6개의 번들이 있죠. 이 6개의 Official Practice Tes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반드시 여기 안에 있는 단어 다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문제 반드시 다시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요. Official Practice Test에서 나온 문제가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점수를 잘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또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해주는 자료가 있어요. Question Bank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College Board Question Bank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Question Bank라는 곳에서 SAT 자료를 추가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1순위라고 치면은, 이거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순위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4순위. 그러면은 2순위는 뭐냐? 블루북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 찾는 거기 때문에 먼저 두 개를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1순위가 끝나면 이제 2순위로 블루북 어플리케이션 하는 건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이 블루북 앱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될 때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프로그램과 아주 똑같아요. 아주 100% 똑같은 거기 때문에 블루북으로 반드시 프랙티스 테스트, 여기도 6개가 있거든요. 6개. 근데 이 6개가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1순위 프랙티스 테스트의 6개를 이제 섞어 비빔밥처럼 다 섞어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그 프랙티스 테스트 6개를 내가 완벽히 단어 외우고 다 맞을 정도로 공부했다? 그럼 블루북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은 컬리지 보드 프랙티스 테스트 PDF 버전 6개 풀었어. 블루북 풀었어. 3순위 뭐냐? 칸 아카데미
칸아카데미를 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칸아카데미 가면 유형별로 문제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칸아카데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 4순위까지. 그러니까 프랙티스 테스트, 블루북, 칸아카데미 그리고 퀘션 뱅크까지 내가 좀 이 정도 하면은 브라운드가 어느 정도 잡힌 거거든요. 나의 기본 베이스가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 베이스가 잡히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패스 테스트입니다.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출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출만을 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기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상태에서 나의 실력을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가 유형이 나오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보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패스 테스트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는 없죠.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디지털이 미국은 올해 3월부터고 2024년 그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을 때 진행한 시험 중에서 패스 테스트라고 하면 물음표를 찍는 학생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어요. 물음표? 패스 테스트? 기출 시험? 기출 시험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검색을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이거 공개하면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막 뿌리고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컬리지 보드한테 제가 그냥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조금 단점은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 점이 좀 있죠.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얻을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요거를 얻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패스 테스트를 선생님을 통해서 얻게 될 텐데 이거 막 풀지 말고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혀 있어야 패스 테스트를 푸는 의미가 있는 거지 베이스도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기출만 푼다고 늘어나냐? 그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패스 테스트 풀었을 때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오피셜 프랙티스 테스트랑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점이 뭐냐면은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컬리지 보드 자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스 테스트도 컬리지 보드 자료잖아요. 왜 컬리지 보드 자료를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실제 시험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오피셜 프랙티스 테스트를 풀어보고 실제로 먹 테스트 풀어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낄 거고 물론 뭐 당연히 먹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출된 시험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거니까 다음 시험에 와도 굉장히 비슷할 거고 두 번째는 유사한 수준을 넘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컬리지 보드 오피셜 프랙티스 테스트에서 푼 거나 유출된 기출 시험에서 푼 문제가 다음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그대로 나오지 않고 세 번째 말한 것처럼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변형이 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문제, 변형이 돼서 나오는 문제, 그리고 완전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율이 진짜 3대 1씩, 3분의 1씩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3분의 1은 처음 보는 거, 3분의 1은 완전 똑같은 거, 3분의 1은 이전에 풀어봤던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료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한 3분의 2 정도? 좀 과장을 해서 3분의 2고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절반 정도는 와 내가 진짜 완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 이 문제 봤어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컬리지 보드 자료로 공부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 2, 3, 4, 5 이게 패스가 이제 5순위가 되겠죠. 5순위까지만 해도 진짜 많아요. 이거 다 완벽하게 하려면 몇 달 걸릴 거야. 근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뭔지도 모르는 자료를 했는데 그게 이 5개의 스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비효율적인 자료를 공부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2023년 3월에 작년 3월에 첫 디지털 SAT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이게 2024년 8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지문이 완전 똑같아요. 문제가 완전 똑같은데 문제가 달라. 여기서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였고 여기는 underline sentence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돼서 나온 거죠. 근데 내가 이 자료만 잘 공부하고 이 텍스트만 진짜 공부를 잘 해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문제를 맞추는데 도 어렵지 않았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드리는 자료를 얘기했는데 좀 비추천하는 자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저는 하지 않는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교재를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프린스턴 리뷰나 베런이나 뭐 캐플런 이런 교재는 저도 이미 다 봤거든요. 다 풀어봤고 프린스턴 교재는 지금 바로 사실 저기 옆에 놓여져 있는데 실제 시험과 비슷하지 않아요. 난이도도 좀 다른 것 같고 문제 유형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풀 시간에 차라리 컬리지 보드 자료 하나 더 푸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만한 거는 단어는 그나마 좀 얻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 그리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다가 디지털 SAT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치면은 이제 온라인
온라인으로 실제 먹 테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푸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과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푸는 거를 좀 연습해보고 싶다 하는데 두 가지 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개의 스텝에 걸려있는 자료 다 푸는지만 사실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피셜 테스트부터 만약에 패스 테스트까지 5개를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면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정도만 돼도 1600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보는 거 좀 익숙해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싶으면 블루북 가서 하세요. 블루북 가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루북에만 가도 이미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은 다 써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능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 그냥 넥스트 누르고 답 체크하고 일리미네이트 하는 기능 말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쓸만한 기능이 별로 없어요. 컴퓨터 화면이나 아이패드에다가 내가 풀 자료 띄워놓고 문제 풀어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단 아이패드로 띄워놨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아이패드로 띄워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펜으로 밑줄을 막 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막 쓰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안 돼요. 밑줄은 하이라이터로 대체가 되거든요. 거기다 텍스트를 쓰는 거는 안 돼. 근데 사실 뭐 쓸 시간도 많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아이패드로 풀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싸기도 하고 실제 시험이랑 아무리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들어도 컬리지 보드 자료만큼 비슷하게 만들 수가 없죠. 왜? 컬리지 보드는 시험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사실 키를 쥐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컬리지 보드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도 컬리지 보드만큼의 수준이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오늘은 이제 SAT 어떤 자료를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좋은 자료,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자료 이렇게 두 개를 다 말씀드렸는데 SAT를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닐 예정이거나 하는 분들은 이 자료를 다 커버를 해주는지 제가 말한 1부터 5까지 그 정말 펀더멘털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료들은 다루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내가 공부하는 자료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딱 정해준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풀라는지 딱 정해준 거니까 그 순서대로 공부만 한다고 하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1500점 중반, 뭐 후반 1600점까지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자료로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